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증거만 찾아내면 바로 부정선거라는 거 증명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동안 리서치한 거를 결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실행했을까? 예. 이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사전에 엄밀한 여론조사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 상수를 A를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그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약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조작 함수를 알고리즘을 이제 입력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전국에 있는 거를 한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등록할 필요도 없고 외국에서 그 패스워드 뭐 1, 2, 3, 4만 찍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야하.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 추측입니다만.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선거 3표마다 한 표씩 추가하라,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넣거든요. 아, 지금 말씀 중에 어떤 세력들이 이런 그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것을 아마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몰랐을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선관위에 네. 아주 소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다. 아하. 왜냐면 전산 조작이라는 거는 뭐 한두 사람이 전체 시스템을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외국에서 접속해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뭐 1, 2, 3, 4, 5 비밀번호가 그렇게 아주 단순한 또 비밀 어디를 들어갈 때 좀 복잡하게 이거를 서버의 접근권을 어렵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뭡니까 국정원의 그 보안 검사에서도 나타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 3표마다 한 표를 넣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요. 네. 뭐 4표마다 한 표,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전투표 숫자가 많은 경우가 15표마다 한 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게 실시간으로 그 전산에 입력돼 갖고 그 1시간마다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실시간 작업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이 사전투표를 하면 거기에 전산에다 한 명을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실시간. 아하.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전산망에 사전투표가 이렇게, 하면은, 사전투표는 이제 관외, 자기가 사는 지역에 아닌 출장지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게 사전투표일 텐데,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몇 사람이 했다는 게 실시간으로 그거는 일부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간 1시간마다 그 숫자를 발표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투표율이 얼마라 뭐 이런 거를. 그 전산에 나와야 발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 타이밍에 이제 집어넣는 타이밍을 그걸로 삼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거를 적발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가짜표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본선거까지 약 3일간 사이에 네. 어디선가 인쇄해서 만든 가짜표를 이제 입력한다고 봐야 되겠죠. 투입한다. 투입한다. 네. 그게 약 3,500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사전투표소가. 예. 그 3,500군데에다가 누군가가 어디선가 인쇄를 해다가 투입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 대목에서 이제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뭐 전산 조작까지는 그게 어차피 이 전산 전문가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3,500개의 사전 투표장에 어디서 준비를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기표가 된 사전투표를 한다. 이것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작업 아니냐. 과거 10년간 했는데 적발도 안 되고 내부 고발자조차 없을 수가 있느냐. 그렇죠.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거에 관한 증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4년 전에 그 선거에서 민경욱
그 재판 과정에서 네. 예를 들면은 그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뭉개진 투표지가 1000장씩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도저히 누군가가 밖에서 만들어갖고 투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투표지가 전체 30-40%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형상기억종이라고 강변을 했죠. 네. 그래갖고 뭐 아나운서까지 대동해갖고 뭐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요. 예. 형상지역정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예.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제지업계 뭐 이쪽에서도 형상기억 재질 이런 거를 투표용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죠. 만약에 형상기억 정치를 했으면 모든 것이 다 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건 펴지고 어떤 거는 뭐 신권 따발처럼 있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진짜 뭐 제가 투표를 한 거를 기억을 해도 투표용지를 받아서 거기에 기표 날인을 하고 반으로 접어서 집어넣는다. 뭐 이런 그 절차를 밟으면은 종이가 그렇게 갓 인쇄소에서 나온 것처럼 빳빳한 용지, 손이 전혀 타지 않는 종이로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의혹투성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재판 과정이 뭐 수십 군데에서 했는데 수십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붙어 있는 거 인쇄가 뭐 배추잎 투표지 같은 거 그렇죠. 퍼러스름한 거. 네. 많은 사람들이 인쇄 전문가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한국에서 인쇄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인쇄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일장기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재검표를 했습니다마는 대법관, 그 재검표에 들어온 대법관들이 애써 외면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네. 그 현장에 가 있는 변호사들 또 뭐 민경을 비롯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박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게 참 의혹투성이 그 의혹을 지금 규명하자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5년 뒤에 10년 뒤까지 또 이 부정선거 논란에 우리가 국력을 소모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차제에 말끔하게 규명을 하고 부정선거라면 부정선거 아니면은 아닌 것처럼 결론을 내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전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1탄과 2탄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명쾌하게 규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시간은 뭐 참 의미가 있다고 할 텐데요. 예, 말씀하시는 그 중에 예, 계속하시죠. 64페이지 한번 64페이지요. 네. 여기 이제 황교안 총리께서 나오셔갖고 선관위 직원의 성이 새씨, 개씨, 흰씨, 깨씨 이런 사람들이 선관위원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선관위 직원, 예, 직원 성이. 네. 선관위의 그 선거관리에 투입된 사람들의 성이 네. 새씨, 깨씨, 흰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글쎄요, 우리 한국인 성은 분명히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국 교포나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했다라는 의견,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정선거에 중국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있는데 아직 입증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65페이지가 중요한데요. 65페이지요. 네, 이게 뭐냐면 사전 전국에 3,500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발급기가 뭐 2대, 3대, 4대씩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한 개당 대개 빨리 해도 40초 걸립니다. 한 개 발급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10분이면은 40초가 걸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투표구에서 막 10초, 5초 만에 발급된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가짜표를 못 되는 증거죠. 예, 발급이라는 얘기는 투표 용지 발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전 투표장에 가면 네. 내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그렇죠. 거기다 투입하면 네. 그걸 확인해갖고 인쇄지가 쭉 나와갖고 그 관리관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빨리 해도 40초 걸립니다. 아하, 그 절차가 40초가 걸린다? 네.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10명이 하려면 400초가 걸리잖아요. 근데 400초 안에 막 15명, 20명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켜보면 그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화가 됐군요. 그래갖고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이 발급기의 투표량을 초과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급됐다라는 증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주현 변호사도 그렇고 뭐 딴 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이상로 씨도 그렇고 이 얘기가 바로 사전 투표 발급기보다 더 많이 전산에 투입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버를 조사하면 사전 투표 발급 시간을 초과해서 한 발급기에서 40초 이내에 발급된 데이터만 조사하면 네. 바로 부정선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서버를 프렌식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를 하려고 했다. 네네. 네. 이거는 이미 뭐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서버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보여주시면. 66페이지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 당시 실시간으로 3표마다 1표 혹은 4표마다 1표를 전산으로 민주당 표에만 추가를 했는데 근데 사전 선거 선거인 명부를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 선관위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증거만 찾아내면 바로 부정선거라는 거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는 뭐 120살, 뭐 130살 된 사람들 많이 있다는 증거가 이미 많이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선관위에서나 어떤 그 중국의 조작 세력은 어떤 사람이 거의 평생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전 선거에서 가짜표로 투입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확인이라든가 들통이 안 날 그 사람을 그렇죠. 골라서. 네. 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뭐 그런 주민등록번호가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검색해 보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이 한 지역구에서만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했다는데 아까 물어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투표가 없는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130살, 150살 된 사람들 몇 명만 나와도 부정선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대표님,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거에 오늘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야 될 메시지, 아직도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추려서 한두 개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겠는데요. 네. 자, 그럼 과거 10년 동안 과연 누가 했을까?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아까 보여드린 뭐 이근영 씨가 아마 관여했을 거라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씨나 이제 이해찬 씨가 4.15 예측 당시에 대승을 했는데도 놀라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을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 기억납니다. 네. 네네. 그 다음에 양정철 씨가 총선 압승한 다음날 딴 나라로 나가버리거든요. 아니, 총선을 압승했으면 요직을 가야지 왜 나갑니까? 나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전에 중국의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는 것도 좀 수상하고. 그 당시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의심받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혜주 네. 선관위 사무총장.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자동 개표기를 만든 사람이고요. 2012년경에.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캠프에도 갔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권순일 선관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55클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의심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들도 이상한 행동을 했죠. 그 4월 15일 선거에 대해서 막 네. 6개월, 1년, 2년 끌면서 그 엄청난 증거들을 다 무시해버렸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나 김영빈 위원장도 지금 의심받고 있죠. 네. 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부정 채용이 뭐 1000건이 넘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고위직 그 자녀 채용, 부정 채용. 네. 그 76페이지를 보시면
박찬진 사무총장이 아마 검찰에 지금 조사받고 있고 76페이지요. 네. 76페이지. 네. 송봉섭 사무총장도 지금 구속됐고 신우영 상임위원도 지금 조사받고 있고 네. 이게 무려 1000건이나 된다는 얘기는 이 집단 자체가 아주 결속력이 강한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화면을 76페이지로 돌려주세요. 우리 PD. 네. 네. 그래서 선관위가 그동안 정역이 돼갖고 감사도 안 받고 뭐 자기들끼리만 뭐 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화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 있죠. 여기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총장, 신우영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요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다 지금 처벌받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건 대표적인 사례고 약 1000건 정도가 부정채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온 그 팩트죠. 네. 선관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범죄를 숨겨주는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국민이 전환되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그래갖고 그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이 FBI 국장으로 임명되는데요. 네. 79페이지 보시면. 79페이지. 77페이지. 77페이지. 네. 미국 FBI 부정선거 본격 수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정선거를 다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그 장비들이 10여 개국에서 대규모 그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얘기가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에 아마 미국이 대대적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아공,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등등 해서 많은 또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그것이 국내 그 세금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작해갖고 해외 원조 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권의 카르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권 카르텔이. 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장비를 우리나라 세금으로 공짜로 보내줍니다. 콩고에. 그럼 콩고에서는 공짜로 받으니까 좋아했지만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 돼갖고 폭동이 일어나서 그걸 불살르고 대선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의 판단이고 미국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 이번에 대규모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거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CIA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는 지금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최소 20-30%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4.19가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그 헌법을 초월한 행동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듯이 그런 때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혈 폭동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워낙 그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이런 폭력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81페이지 국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국제조사단이 해결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제조사단이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또 이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시 또 제가 3탄을 또 준비를 하는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